최근에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있죠. 많은 언론 매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최근에 연끌을 해서 무리하게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리고 3억 원씩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연끌을 했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최근에 주택가격이 3억 원이 올랐다, 5억 원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년 동안에 주택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택을 사신 분들, 아파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3억이 떨어졌다, 2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는 많은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 주택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토막이 나고 폭락할 것 같은 기사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동산이 상승할 때는 그거에 합당한 기사들을 다루고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는 그에 합당한 기사들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 이제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내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 심리,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주택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가니까 무리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최근에는 3억 원이 떨어졌다, 뭐 5억 원이 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과거에도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누구나 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돈을 뭐 증여를 받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합쳐가지고 여유 있게 사신 분들도 일부 극소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현찰을 주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저 역시도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렵고 힘들게 내 집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이 내 집의 필요함을 알고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난 후에 2주택자가 되거나 3주택자가 되거나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금을 모으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기존에 올랐던 그런 주택의 가격들을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자금을 형성한 후에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했지, 무주택자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할 때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한 것은 이때까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과거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쉬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최고의 내가 갈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과도하게 빚을 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최상의 등급의 주택지, 상급지를 선택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TV, DTI 이런 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외국처럼 뭐 100%, 90% 이렇게 LTV를 지금 현재 해주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도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40%, 조정대상지역 50% 이렇게 주택의 가격의 반 정도, 그리고 뭐 60%, 70%까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연끌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내가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주택의 가격이 뭐 100%를 넘어서까지 이렇게 연끌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15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고가의 주택들을 살 수 있게끔 우리 정부에서는 규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뭐 일부 대출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지만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과도하게 빚을 내 가지고 감내하지 못하는 그런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연끌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연끌을 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무리해서 연끌을 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연끌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보다 지금 정작 내 집
집 마련에 대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리고 막연히 폭락만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내 집 마련을 더 하지 못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내가 팔 수 있는 매도 타이밍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3억이 떨어지고 1억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버티고 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내가 산 가격을 유지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내가 이 주택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5억에 산 주택이 지금 시세가 10억이 됐어요. 하지만은 5억에 산 주택을 이 10억에 팔지 않으면 내가 산 5억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세는 10억이지만 현금화하지 않았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확정 지을 필요는 없고요. 이 5억에 산 주택이 2억이 떨어져서 3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는 있지만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팩트적인 부분은 내가 마지막에 클로징 가격, 이거를 매도하는 가격이 실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이나 재작년 좀 가격이,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을 때 내 집 마련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최근 언론 매체에서 이런 영끌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제가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는 너무나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좀 과도한 금액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주택을 너무 손해를 보면서 처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이 하락의 폭, 조정의 폭이 조금 길게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장기간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 장기간 내가 이러한 부동산을 오랫동안 믿고 가져갔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상승하는 그 타이밍적인 요소가 왔을 때 그 시기에 내가 이러한 부동산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1주택은 리스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이유는 이 1주택을 내가 살고 있었을 때 비과세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택을 내가 올랐을 때 팔게 된다면 내가 그만큼의 이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파는 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거나 내가 샀던 가격보다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살아야 될 1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영끌 또는 대출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셨던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지금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겠지만 무리하게 이런 주택들을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산 가격, 그 산 가격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떨어진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팔지 않으면 이 가격은 내가 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내가 이 부동산을 팔고 현금화 됐을 때 이 가격이 오른 것이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을 때는 그냥 심리적으로 위축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냥 잘 살면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는 이런 이슈성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을 분명히 파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되고 그리고 양도세 완화의 매물들이 더 많이 쌓이게 된다면 내가 많이 오른 가격에 샀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회수를 하고 그리고 더 낮게 이러한 주택들을 사면은 그 이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빠르게 팔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주택의 가격이 조금 조정이 되고 이런 양도세 완화되는 매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고 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분양에 대한 얘기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주변에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의 얘기들이 너무나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부 심리가 위축되는 국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 그리고 대출을 활용해서 마련하신 분들이 혹시 이런 주변에 있는 공포감 때문에 또 이렇게 상황이 심리적인 위축으로 가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또 무분별하게 파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제가 선택해가지고 산 주택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매도하거나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오랫동안 가지고 갔을 때 내가 타이밍적인 요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만약에 무리를 해서 샀던 저점에서 샀던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그래도 4년 정도, 5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한 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오르는 타이밍이 왔을 때
주택을 매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택은 내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파는 게 아닙니다. 주택은 언제 파냐면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을 때 파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은 내가 이 주택을 대처할 수 있는 상급지의 부동산을 살 때, 이때 이 주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선택한 주택들, 그리고 1주택자가 되셨다면 이 주택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팔기보다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하고 지금 상황을 버텨낼 수 없으면 제가 팔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주택의 가격이 좀 더 조정이 되거나 조금 더 공포장이 형성이 되면서 뭐 양도세 매물들로 인해 가지고 주택의 가격들이 더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이 주택을 팔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파는 거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팔게 됐을 때 1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는 내가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른 부동산으로 환가하거나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팔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주택자가 되신 분들, 무리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으로 이 부동산을 가져가게 됐을 때는 부동산이 오르게 되는 타이밍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인 입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저기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단지의 아파트,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을 가지고 있고 1000세대 이상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다면 전혀 뭐 제가 봤을 때는 실거주하면서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셔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영끌을 해서 살려고 했지만은 그 영끌의 타이밍을 못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끌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대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주택을 마련하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대출의 규제 완화라든가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자본이 부족한 분들도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또 내 집 마련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동산의 시장들, 그리고 대출의 완화들, 그리고 앞으로 흘러갈 부동산의 완화 정책들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내가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끌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하지만은 이 영끌이 제가 봤을 때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적정한 수준에 맞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만약에 주택 가격의 조정을 좀 장기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감내하고 이겨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버티다 보면은 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일부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의 국면이 길어질지 짧을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 주택의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양도세 완화 시간인 1년 동안은 사람들이 관망하는 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시기가 지나게 되고 또 이러한 수요 공급 측면에 있어 가지고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대출의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조정 국면과 침체기가 길어지게 된다면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이 다시금 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현재 영끌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영끌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생활에 충실하다 보면은 부동산은 굴곡이 있고 어쨌거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우상향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한 부동산의 팩트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고가의 부동산을 샀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선택했던 그런 부동산들, 그리고 제가 입지 분석이라든가 가격 분석, 그리고 개발 계획들을 분석한 그런 부동산이 그때 당시에는 높은 가격에 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 침체 국면을 지나고 난 후에는 또다시 상승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1주택자 분들이 조금 무리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지만 그거
그건 영끌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살 집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나 지금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겨내는 거 역시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살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살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주택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주택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내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조금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용기 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끌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끌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힘내시고, 그리고 좋은 시간들이 다시 올 거니까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좀 버텨내시고 재테크의 마인드를 정립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